여러분은 누군가를 너무 믿은 나머지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며느리에게 혹은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 지인에게 전혀 예상 못한 배신을 당하거나요? 여느 때처럼 준비한 헌금 봉투. 그 안엔 기도도 헌금도 아닌 이상한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죠. 카페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요일 오전 9시 정희는 늘 그랬듯 정갈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 끝까지 지키게 해주세요. 정희는 매주 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전해질 거라 믿었거든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며느리 지연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은 언제나 정희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정희 옆자리에는 항상 지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지연아 고마워 오늘도 함께 와줘서. 정희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의 손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이렇게 다정한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와 지연은 나란히 서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맑고 고왔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그런 지연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음성에 맞춰 정희는 두 손을 모았어요. 오늘도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 준호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죠.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특히 준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연도 자신의 봉투를 정성스럽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화목한 고부지간 그 자체였어요. 교인들도 늘 정희와 지연의 관계를 부러워했죠. 예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정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해드릴까? 아이고 지연아 내가 맨날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니? 어머님이 뭘 미안해하세요? 당연한 거죠. 지연의 대답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정희는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예배 후 계속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정희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커피 드릴까? 고마워 지연아. 정희는 지연이 내어준 커피를 받으며 어제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2시경 정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 박선아 씨였어요. 정희 언니 죄송한데요. 어제 헌금 봉투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아 씨. 제가 봉투들을 정리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아서요. 혹시 집에 가져오신 봉투가 있으시면 확인 좀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헌금 봉투를 집에 가져올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 가방을 뒤져보기로 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어제 모든 헌금을 교회에 드린 줄 알았는데 말이죠. 어라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김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 정희가 쓰던 글씨체와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헌금 대신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준호 명의로 등기 마무리해주세요. 인감은 지난번 거 그대로 쓰시고 봉투 겉면 이름은 정희로 맞춰주세요. 정희는 쪽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인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서류와 관련된 일 같았죠. 이게 대체 뭐야?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헌금 봉투 안에 이런 쪽지가 들어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봉투에 말이죠. 정희는 다시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김준호라고 적혀 있는데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정희의 글씨를 따라 쓴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희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쪽지의 내용은 계속 정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봉투 겉면 이름은 정희로 맞춰주세요 라는 부분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정희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정희는 쪽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지연이 돌아오기 전에 이 일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6시경 지연이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정희는 애써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쪽지 생각뿐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을 보니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 쪽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김준호라는 이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정희의 이름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정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기로 했어요. 요즘은 뭐든지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아들이 말했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들겨 했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봐야 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주소를 입력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장만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두었던 건물이죠. 조회 결과가 나왔을 때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분명히 김준호라는 이름이 등기 접수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접수 날짜였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어요. 정희는 급하게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열려있을 리 없었죠. 정희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정희는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리려고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잠시 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정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희님 명의의 부동산이 김준호님 명의로 이전 등기 접수되어 있네요. 위임장과 인감도 모두 첨부되어 있고요. 제가 언제 위임장을 작성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접수되었고요. 위임장에는 김정희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집에서 지연과 함께 있었는데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김준호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쌌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부동산을 뺏가려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정희의 머릿속에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지연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을 딸처럼 여기고 매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정희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헌금 봉투 안에 쪽지와 부동산 등기 변경, 그리고 김준호라는 가짜 이름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서랍에서 어제 숨겨둔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누군가가 교회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부동산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오후에 지연이 시장에 간 사이 정희는 지연의 방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정희의 인감 도장이 찍힌 위임장도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분명히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는 서류였거든요. 위임장을 자세히 보니 글씨체가 평소 정희가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희의 글씨를 따라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김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지연이 정희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부동산을 뺏가려 했던 거예요. 정희는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메모들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절대 알리지 말 것. 김준호 명의로 모든 절차 진행 완료 후 자연스럽게 이사 얘기 꺼낼 것. 정희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지연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정희의 재산을 뺏가려 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교회와 관련된 메모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박선아 씨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박선아 씨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선아 씨까지.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박선아 씨까지 지연과 한패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정희는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둬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연의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평상시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지연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거든요. 지연은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정희의 어깨를 주무져주고 발까지 씻겨주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정희가 아니었거든요. 밤늦게 지연이 잠든 후 정희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했어요. 먼저 법적으로 지연의 행위를 막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희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동사무소로 향했어요. 인감 효력을 정지시키고 위임 철회서를 접수해야 했거든요. 김준호 명의로 진행 중인 등기를 중단시키고 싶습니다. 위임장 철회를 원하신다면 이 서류에 작성해주세요. 공무원이 건네준 서류를 받아든 정희는 꼼꼼히 작성했어요. 자신의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도 신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는 동사무소를 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신고를 접수했어요. 증거로는 지연의 방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부관계라는 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명백한 사기 행위네요. 담당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오후에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박선아 씨를 만나야 했어요. 헌금봉투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 언니? 박선아 씨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정희는 헌금봉투에서 나온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선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희 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뭐예요? 제 재산을 빼가는 일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가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 씨가 교회 건축 헌금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심부름만 한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심부름이 뭐예요? 남의 인감 도장 찍는 게 심부름이에요. 박선아 씨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 몇 달 전부터 박선아 씨에게 접근해서 헌금 봉투를 이용한 서류 전달을 부탁했다고 했어요. 교회 일이라고 속였던 거죠. 지연 씨가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 설명드린다고. 그래서 제 이름을 사칭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신뢰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연의 정체를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어도 정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일요일 예배 시간에 모든 진실을 밝힐 계획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었어요. 특별 예배가 있는 날이었죠. 정희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젯밤 준비해둔 증거들이 들어있었어요. 헌금봉투 3장과 지연의 방에서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받은 접수증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나가시네요.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어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더 이상 그 연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응, 오늘 특별 예배라서.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립주일이라 특별히 준비한 행사들이 많았어요. 정희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연도 곧 도착해서 정희 옆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정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손을 살며시 빼버렸어요. 어머님 손이 차갑냐?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했습니다. 지연이 이상하다는 듯 정희를 바라봤지만 정희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과 기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내내 긴장하고 있었어요. 곧 간증 시간이 될 거였거든요. 목사님이 특별히 교인들의 간증을 받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아 교인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자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쏠렸어요. 지연도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단상으로 올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어요. 단상에 선 정희는 교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정희의 간증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도 앞줄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정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우 여러분. 정희는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특히 저희 아들 준호의 이름으로 매주 헌금을 드리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한 간증으로 들렸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교회 안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헌금봉투 3장을 꺼내 들었어요.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헌금봉투들 보이시나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빼가려는 도구였더라고요. 교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정희는 첫 번째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서 나온 쪽지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김준호 명의로 등기 마무리해주세요. 인감은 지난번 거 그대로 쓰시고 봉투 겉면 이름은 정희로 맞춰주세요. 정희가 쪽지 내용을 큰 소리로 읽자 교회 안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이 김준호라는 사람 아시는 분 계세요? 정희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김준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이름이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가짜 이름으로 제 재산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절대 알리지 말고 모든 절차 완료 후 자연스럽게 이사 얘기 꺼낼 것. 이 내용을 들은 교인들이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아졌어요. 지연은 이제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정희는 세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봉투는 다른 것들과 달리 깨끗해 보였어요. 이 봉투 속 이름 그건 내 아들이 아니었어. 이 기도는 팔린 거였더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15년 동안 정성껏 드린 헌금. 15년 동안 간절히 올린 기도가 누군가의 사기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목사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발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일을 저희 며느리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정희의 시선이 지연을 향했습니다. 교인들도 모두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이제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제 인감을 도용해서 제 재산을 빼가려 했어요. 그것도 교회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말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교인들은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는 우리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 박선화 집사님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말에 박선화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심부름이 뭐예요? 남의 인감 훔쳐서 위조 서류 만드는 게 심부름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어요. 교회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지연과 박선화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어떤 교인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지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선화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어요. 교회 안이 조용해진 후 정희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희의 신앙심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마쳤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여러 교인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희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 견디셨다니. 우리가 미처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희는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알려줘야 했어요. 아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오늘 교회에서 모든 걸 밝혔어. 지연이가 한 일들 말이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지연에게서 이미 들었을 거예요. 엄마, 저희가 이사 나가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며칠 후 준호와 지연은 정말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희는 다시 교회에 나갔어요. 이제는 헌금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정희라고 단정하게 써넣었어요. 봉투 안에는 평소와 같은 헌금과 함께 작은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거래한 죄를 반드시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실한 마음으로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정희는 헌금함에 봉투를 넣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새로 부임한 회계 담당 집사님이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정희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정희의 선택을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워졌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족은 떠났지만 정희에게는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에 정희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누구도 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 일기를 다 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처럼 보였어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